SPF 30이랑 SPF 50이 자외선 차단 시간을 뺀 그런 개념으로 차단력만 갖고 얘기하면 1.3%밖에 차이가 안 나요. 사람들이 평균 권장 용량에 비해서 바르는 양은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그 선크림을 우리가 이제 바르지 않습니까, 반 원장님? 그 선크림을 바를 때 보면은 보통 SPF에만 되게 집착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화장품 회사 대표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여기서 얘기하면 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가 자외선 차단 지수에서 얘기할 때 자외선 차단 지수가 워낙 광범위하게 많이 알려진 지표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SPF, Sun Protective 또는 Sun Protection Factor 맨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언젠가는 더 좋은 지수가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처음 나온 게 아마 제 기억에 한 1960년대 프란스 그레이트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과학자가 맨 처음에 자외선 차단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오래된 개념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화장품 회사 대표로서 이 저희가 만든 자외선 차단제를 갖고 중국 그 위생허가 허가도 받고 유럽 위생허가도 받고 하는데 수치가 똑같이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약 20% 정도 오차가 있어서 중국에서는 43, 유럽에서는 50, 한국에서는 50 이런 허가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런 유명한 어떻게 보면 각국의 FDA가 제일 정확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정확한 숫자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원래 SPF 지수는 20% 오차를 허락하는 그런 지수라고 보면 돼요. 약간 오래된 개념이라 봐도 됩니다. 언젠가는 더 좋은 개념이 나올 거라 저는 믿고요. 일단 SPF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거에 따라 자외선 차단제를 어떻게 발라야 되나 가장 핵심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흔히들 SPF는 자외선에서 UVB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UVB가 중요한 게 이제 잡티 뭐 이런 거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암과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자외선이기 때문에 얘를 잘 차단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흔히들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애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PF 뭐 30, 50 있으면 무조건 50을 쓰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좋은 거는 뭐냐, SPF 50이 자주 덧바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좋은 것 뿐이에요. SPF 50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흔히들 이제 자외선 차단을 바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이제 햇빛을 보면 한 15분 정도, 대략 15분 정도 있으면 홍반이 생기거든요. 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상태를 SPF1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햇빛을 봐서 생기는 최소 홍반 용량이 한 햇빛을 15분 정도 봤을 때거든요. 그러면 SPF 50은 뭐냐? 말 그대로 안 발랐을 때보다 발랐을 때 얼만큼 오랜 시간에 걸쳐 홍반이 생기냐예요. 그래서 50은 결국 50을 곱하면 돼요. 15분 곱하기 50 이렇게 곱하면 대략 이제 수치가 나오니까 한 12시간 조금 넘는 시간을 우리가 햇빛을 봐야지 홍반이 생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들 생활할 때 SPF 50을 바르면 충분하겠죠. 근데 30을 발라도 사실 충분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30 발라도 대충 7시간 이상 이제 효과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걸 또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자외선 차단력은 어떨까 했을 때 이걸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1 빼기 SPF 50은 50분의 1 그러니까 한 0.98, 98%고요. 그 다음에 SPF 30은 좀 어려운 얘기죠. 1 빼기 30분의 1. 그러면 대충 96.7이거든요. 자외선 차단력이 96.7.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SPF 30이랑 SPF 50이 자외선 차단 시간을 뺀 그런 개념으로 그냥 차단력만 갖고 얘기하면 1.3%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생각보다 SPF 30이랑 SPF 50이 그렇게 꼭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SPF가 50이 될수록 어떻게 보면 자외선 차단력이 강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약한 사람한테는 좀 피부에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SPF 30이랑 예를 들어서 SPF 25랑 50 비교할 때 자외선 차단력이 2배 강한 이런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꼭 자외선 차단 지수 50은 고집할 필요는 없고, 흔히들 오랫동안 밖에서 햇빛이 강할 때 활동을 많이 한다 그러면 SPF 50 제품을 써도 되지만, 그냥 밖에서 가볍게 활동한 정도라면 SPF 30만 써도 충분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는 원래 마지막에 하는 건데 이게 잠깐만 SPF 여기서 네.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잘 아마도 여기서 잘 이해를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PF 50은 97% 차단하는 거고, 네. 97%인가요? 98% 정확히는 98%. SPF 30은 96.7%. 6.7%. 1.3%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네, 거죠. 네. 차단력은 차단력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차단 되는 정도가 굉장히 미미하다. 그 차이는 그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얘기해 주시죠.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정의할 때 네. 바른 양이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정확히는 얼굴에 단위 센치당 2mg의 양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지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양이 생각보다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에 2개 정도 되는 양인데, 그걸 얼굴에 다 바르면 얼굴이 막 덕지덕지 되게 두껍고 답답한 느낌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발라요. 중요한 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지어 논문이 나와 있을 정도예요. 논문을 봤더니 사람들이 평균 권장 용량에 비해서 바르는 양은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만큼 일만큼 발라야지 우리가 얘기하는 SPF 30이라는 제품은 30, 50이라는 제품은 50만큼 그렇게 효과가 나는데, 실제 우리가 바르는 양은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수에 원래 정한 용량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그 얘기를 꼭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골프장 같은 데 가서 자외선 차단제 한 번 바르고 나인홀을 치고 나서 한 번 더 안 바르면 네. 피부가 많이 타는군요. 양이 처음에 굉장히 두껍게 발랐으면 괜찮았겠네요. 그렇죠. 양을 네. 원래 정해진 양만큼 바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SPF 50짜리 제품을 제일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50 같은 경우 바르면 12시간이 유지가 되는데 네. 나인홀 돌면 한 2-3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왜 벌써 붉어지냐? 그만한 양을 안 바르기 때문에 그래요. 4분의 1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시간에 4분의 1, 3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걷다가 또 하나 요소가 있죠. 땀에 의해서 자외선 차단제가 지워진다는 함정까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12시간 유지될 게 용량과 땀에 의해서 지워지는 게 있어서 그만큼 유지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9시간 후에 한 번 더 바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충분한 양을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충분한 양을 대부분은 잘 못 바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덧바르고 이런 걸 해야지 결국은 충분한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쓴다면 그런 거고, 아니면 보조적으로 양산을 쓰시거나 아니면 모자를 쓰신다거나 아니면 마스크라 같은 거 가리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방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만 지금 쭉 우리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피부가 손상이 되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피부과 의사로서 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늘 얘기하잖아요. 질병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 먼저 예방을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이걸 또 생겼다 하는 경우도 저는 피부과 전문의답게 이거를 좀 나눠서 보통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것도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면 의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똑같은 질병으로 와도 마일드, 마더리티, 시비어 타입이 있는 것처럼 피부가 망가진 정도도 당연히 스테이지 1, 2, 3, 즉 아주 경한 타입부터 아주 심한 타입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한 얘기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색소 문제 있을 때랑 그 다음에 피부에 여러 잔주름이나 주름이 많이 생긴 경우는 당연히 치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간단한 타입은 집에서 좋은 제품들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뭐 미백제라던가 아니면 주름에 좋은 그런 레티노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 거 들어가 있는 화장품만, 기능성 화장품만 잘 쓰고 마스크팩만 해도 어느 정도 개선
될 수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거 같은 경우는 피부과에 와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 중간 정도 있는 거는 뭐 어쩌다 한 번씩 오셔서 치료하는 걸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정말 많이 진행된 경우는 이제 피부과에서 아무래도 고가의 시술이나 아니면 성형외과 가셔서 수술이, 특히 이제 탄력이 떨어진 경우는 이제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시오. 간단하게 간략하게 네. 그 피부과에서 뭐라고 하나 너무 무겁지 않고 좀 가볍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손상된 피부의 주름이나 아니면 색소를 좋아지게 하는 네. 그런 간략한 치료법에 대해서 한-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한 치료는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피부과에서 이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첫째는 이제 가벼운 색소는 역시 뭐니 해도 레이저 토닝. 레이저 토닝을 뭐 굳이 말씀드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받으셔도 얘가 어느 정도 멜라닌을 파괴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일상생활 지장도 없고 통증도 별로 없어서 좋은 시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권장해 줄 만한 치료가 물광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물광 치료는 이제 피부에 어떤 이제 요즘 제일 유명한 게 리줄란이라는 제품이어서 말씀드리지만, 흔히들 피부 재생 물질을 피부에 넣어주는 거에서 진피대 환경을 네.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네. 걸 뭐 몇 달에 한 번씩 받다 보면 당연히 음. 피부가 그냥 단순 화장품 쓴 거에 비해서 좋아지는 걸 알아서, 그래서 많이 유행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줄란 같은 경우는 결국은 PN이라는 물질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유식한 말로 케모카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그 노화된 우리의 그 섬유 아세포 걔네들한테 좀 너희들 좀 젊어져라, 이런 신호 전달 물질인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노화된 섬유 아세포들이 좀 콜라겐도 만들고 다시 좀 젊어지는 네. 그런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좋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걸 통칭해서 피부과에서는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데, 네. 화장품 성분으로도 스킨 부스터가 들어가 있는 화장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종류들이,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종류가 늘어서 다양한 스킨 부스터 치료를 피부과에서 하시면 특별히 뭐 부작용 없이 피부가 개선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아셔야 될 게, 이제 이런 치료들을 너무 내가 굳이 피부과 가서 이런 치료까지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많이 망가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까 너무 시비어한 그런 너무 심한 경우까지 가지 않고, 물론 예방이 최선이죠. 예방이 최선이지만 만약에 피부가 어느 정도 손상이 되어 있으면 저는 이런 치료에 도움을 받는 게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제일 최선은 예방인데요. 반지호 원장님께서 여태까지 얘기했던 우리가 피부의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 그 대표적인 거 첫 번째는 우리가 바깥에서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 그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 자외선 차단제, 그게 바로 비타민 C와 앞타민 C,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적절하게 피부가 손상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화장품 제품을 이용해서 이런 케어를 하는 것도 이런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 알려주셨고, 또 마지막으로 피부가 어느 정도 손상이 되면 피부과를 찾아가셔가지고 간단한 여러 가지 피부에 좋은 성분이라든가 그런 치료, 그리고 레이저 토닝이나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너무 피부가 망가지기 전에 자기 피부를 잘 보존하고 되돌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아주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 원장님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어떻게 출연 소감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여름철이다 보니까 결국 자외선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피부를 관리하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아주 즐겁고 보람찬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